타고난 외모 하나로 브라질의 가난한 동네를 벗어나 유럽과 미국을 넘나드는 모델이 된 이 여성은 핫한 모델하고만 만난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데이트하는 사진이 찍히며 더욱 유명해졌는데, Gente, eles são muito truqueiro. Ele é detetive. Muito cuidado, pelo amor de Deus. Eu vou dar um chute daqui em vocês se vocês falarem alguma coisa. Vou dar um grito. Eu não. 지금 그녀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납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미스 카이에라에서부터 남미 출신의 섹시한 아이콘, 그리고 디카프리오의 연인까지 모델인 캣 토레스를 부르는 말은 많았지만 그녀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해 알려주는 웰니스 인플루언서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A sua vida e o seu sucesso estão aí esperando por você. Os seus sonhos estão logo ali, depois da esquina. 자신을 영적인 전문가이자 인생의 코치라 지칭한 캣은 가난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리거나 동년배인 여성들에게 건강하고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과 사랑에 대한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했죠. 나도 저 여자처럼 되고 싶어. 많은 여성들이 캣의 SNS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캣의 추종자들 중에는 애나도 포함되어 있었죠. 처음 애나가 휴대폰 화면 속에 있는 캣의 모습을 봤을 때 애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SNS 속 캣의 화려한 모습과 당시 학대적인 관계로 인해 피폐해진 자신의 모습이 비교됐지만, 이내 캣 또한 과거 폭력과 학대에서 벗어난 생존자라는 걸 알게 된 뒤 어쩌면 자신도 캣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 모든 걸 이겨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됐죠. 오랫동안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특별한 효과를 받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애나는 캣의 온라인 코칭 세션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캣으로부터 자존감을 높이는 법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세션에 참여하는 건 몇 달이 지나도 계속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애나에게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에게 스타이자 인생의 멘토와도 같았던 캣에게서 자신의 유급 상주 비서가 되어줄 수 있냐는 제의가 들어온 거죠. 애나는 당시 다니고 있던 보스턴 대학교의 기숙사 방을 빼고 수업을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바꾼 뒤 곧바로 짐을 싸 매사추세츠에서 캣이 있는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되고 싶은 롤모델과 24시간 동안 붙어 있으면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화면 밖에 있는 캣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애나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던 인플루언서의 진짜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이제 애나의 보금자리이자 일터가 될 캣의 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죠. 어쩌면 캣이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곳곳엔 방치된 쓰레기가 보였고 숨이 턱 막히는 악취까지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상상과는 전혀 다른 멘토의 집을 본 애나는 급격하게 실망을 했지만 이미 입주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비서로서의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홀로 그 더러운 집을 치우고 캣이 키우는 고양이가 오줌을 싸놓은 소파 위에서 잠을 자야 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분명 애나와 같은 구독자들에게 주도적이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캣이 이제 막 비서가 된 애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였죠. 캣은 단 몇 분도 애나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거나 외출 준비를 하고 심지어 씻는 것조차 애나가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도 애나를 불렀죠. 그녀는 애나가 자신의 곁에 하루 종일 붙어 대기를 하길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에서조차 그녀가 어딜 가는지 무얼 하는지 꼭 알아야 하는 사람처럼 굴었고, 그런 캣의 감시와 구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애나는 나가서 운동을 하고 오겠다는 거짓말까지 해야 했는데, 요가를 하고 오겠다는 말로 잠깐의 외출을 허락받았지만 정작 애나가 나가서 한 일은 체육관에 숨어 요가 매트를 깔고 잠을 자는 거였죠. 애나는 캣의 집에서 마음대로 잠도 자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애나를 또 한 번 좌절시킨 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통장이었죠. 결국 멘토의 곁에서 멘토링을 받으며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텨왔던 애나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팬심이라는 이름 하에 노예와도 같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고 캣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후 폭풍은 애나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정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캣은 그만두겠다는 애나에게 폭언을 쏟으며 몰아붙였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캣의 폭력적인 모습에 애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대학교 기숙사 방에서 나온 지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뉴욕 한가운데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무일푼인 상태로 뛰쳐나올 수도 없던 애나는 벗어날 수 없는 캣의 집안에서 점점 더 고립됐고 더 무기력해졌죠. 그렇게 올가미 안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지나고
애나는 기적적으로 캣의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얼마 뒤 애나는 캣이 자신을 대체할 또 다른 노예들을 구했다는 걸 알게 됐고 이번 노예들이 캣을 위해 했던 건 무급으로 24시간 대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이 보이던 어느 날 저는 브라질 출신 여성 2명이 미국에서 행방불명이 됐다는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사라진 두 사람의 이름은 독일에 살고 있던 데지레 프레이타스와 브라질에 살고 있던 레티시아 마이아였죠. 두 사람에겐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떠난 뒤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 외에는 찾을 수 없었는데 조사 결과 데지레와 레티시아의 지인들은 두 사람이 한 인플루언서에게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는 마찬가지로 브라질 출신의 모델 캣 토레스. 웰빙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콘텐츠로 시작해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어느새 영적인 구루로 활동을 하며 자신의 콘텐츠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됐다고 했죠. 여기서 구루는 인도와 힌두교, 시크교 등에서 종교적인 스승을 지칭하는 단어였고 데지레와 레티시아는 그런 캣의 제자들이나 다름없던 겁니다. 특히나 레티시아의 부모님의 말에 따르면 레티시아는 불과 14살부터 캣 토레스의 라이프 코칭 세션을 들었다고 했죠. 그렇게 멘토로 활동한 인플루언서와 사라진 여성들과의 관계를 조사하던 중 저는 미국 전역에서 딸을 찾던 데지레의 부모님으로부터 데지레가 미국으로 떠날 당시 캣 토레스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데지레에게 울면서 전화를 해왔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이때 데지레는 그런 캣 토레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막으려고 했고 캣 토레스가 직접 독일에서 텍사스로 오는 비행기표를 보내줘 미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저 코칭 세션의 코치와 구독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묘한 일이었죠. 또한 레티시아도 캣 토레스로부터 오페어 프로그램으로 함께 살면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던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두 사람의 행방불명 끝엔 캣 토레스가 있다는 게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는 캣 토레스에게서 탈출했다는 첫 번째 피해자의 연락을 받게 됐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캣은 나를 노예로 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이름은 애나였고 캣 토레스에게서 유급 상주 비서로 제의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애나는 자신을 캣의 인신의 피해자라고 설명했는데 당시 애나는 캣 토레스의 집이 아니면 갈 곳이 없었지만 다행히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면서 탈출에 성공했다고 했죠. 캣 토레스가 그녀에게 접근한 방법은 데지레와 레티시아가 미국으로 가게 된 과정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또한 애나는 캣 토레스가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고립시켰으며 외부와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했고 그 때문에 그 집에서 나오기 어려웠던 거라고 말했죠. 캣 토레스가 소위 자신의 추종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방법은 이러했는데 구독자들 중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골라 상담을 해주며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구독자 중 하나였던 아만다는 캣 토레스와의 상담 덕에 자신이 특별해진 느낌을 받았었다고 했고 나중엔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녀를 찾아가 상담을 했다고 말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든 캣 토레스와 함께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토대를 다지면 이후 함께 일하자는 달콤한 말로 유혹했고 가족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24시간 동안 통제하는 거였죠. 저희는 데지레와 레티시아가 캣 토레스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상황에 빠지기 전에 그들을 구출해야 했는데 그 전에 사라진 두 사람을 찾기 위해 그 둘의 가족들이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캠페인은 곧 뉴스를 타게 됐고 두 사람을 데리고 있는 캣 토레스의 성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게 됐죠. 그리고 함정님, 용의자가 SNS에 해명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저는 잠잠했던 캣 토레스의 SNS에 행방불명된 두 사람과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A única coisa que eu fiz foi dar emprego pras meninas e só, mais nada. 그녀는 자신은 그저 선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만 할 뿐 제대로 된 해명은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연이어 당황스러운 영상이 SNS에 올라오게 됐는데 그 영상 속 주인공은 캣 토레스가 아닌 저희가 그토록 찾던 데지레였습니다. Parem de me procurar, parem de perguntar a terceiros sobre o meu paradeiro. Se eu bloqueei todos vocês tem um motivo. Quer dizer que eu não quero falar com nenhum de vocês. 경직된 표정과 딱딱한 말투는 어딘지 꾸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마치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름이 끼쳤던 건 분명 갈색이었던 데지레의 머리가 금발로 염색이 되어 있다는 거였는데 그녀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화장법까지 마치 캣 토레스와 똑같이 변해 있었죠.
어쩌면 행방불명된 두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저희는 곧바로 캣토레스의 행방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캣토레스는 뉴욕에서 텍사스로 이사를 한 상태였는데 심지어 이사를 한 곳도 21세 잭이라는 남성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용의자가 지금 피해자들을 데리고 차량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캣토레스가 도주를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은 일단 현재 피해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캣토레스에게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차로 이동 중인 그녀와 연락이 닿게 됐습니다. I guess that's Desiree next to you? Yes, that's me. And how are you liking America so far? Very nice. Have they treated you kindly? Yes. And are you well? Yes. And again, they came here on their own. They didn't come here for me. They are helping me out, yeah. But I just don't want anything bad to happen to them. 캣토레스는 반복적으로 모든 건 그들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는데 일종의 책임 전가였죠.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텍사스 오스틴 교회에 있는 저택에서 데지레와 레티시아 그리고 솔이란 이름의 여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솔 또한 다른 두 사람처럼 캣토레스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었는데 캣토레스의 집에 오기 전 솔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집에서 지내게 해주는 대신 타로 카드와 요가 수업을 진행해달라는 제안에 그 집에 가게 된 거라고 했죠.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서의 생활이 캣토레스가 약속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무사한 상태로 행방불명된 두 사람과 똑같이 붙잡혀 있던 여성을 찾을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데지레와 레티시아가 진술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우린 그녀를 위해서 저희를 팔아 했어요. 데지레는 그 집에 들어간 지 불과 몇 주 만에 캣토레스에 의해 지역 스트립 클럽에서 일을 해야 했고 그 클럽을 찾은 남자들에게 몸까지 팔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캣토레스는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동안 자신의 집에서 지내면서 쓴 모든 비용과 비행기 값까지 한 번에 청구하겠다 협박을 했다고 했죠. 심지어 그녀는 데지레를 협박하기 위해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이용해 저주를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캣토레스의 코칭 세션을 오랫동안 듣고 그녀가 진짜 영적 힘이 있다 믿고 있었던 데지레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일주일에 7일을 스트립 클럽에서 일했습니다. 심지어 캣토레스는 그녀에게 할당량까지 정해줬는데 하루에 $1,000에서 나중에는 $3,000의 일당을 벌지 못한다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했다고 했죠. 실제 저희가 조사한 은행 기록에 따르면 데지레는 2022년 6월, 7월에만 캣토레스의 계좌로 $21,000, 한화로 약 3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이체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이유로 종종 밖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그것만큼 무서웠던 건 스트립 클럽에서 일하는 동안 매일 밤 행여 피임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성병에 옮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과 심지어 그녀가 있던 텍사스주에서 매춘이 불법이었는데 캣토레스는 데지레가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경찰에 매춘을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은 스트립 클럽이 아닌 캣토레스의 집에서도 계속됐는데 그 집엔 캣토레스가 정한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고 했죠. 그건 레티시아나 솔과 같은 다른 노예들과 대화가 금지라는 것과 정해진 방에서 나갈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캣토레스의 허락이 필요했고 모든 수입은 전부 캣토레스에게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토레스는 제 모든 소지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권하고 운전면허증까지도요. 데지레는 캣토레스가 노예들의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침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캣토레스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캣토레스가 남편인 잭이 소유하고 있던 총을 가지고 종종 사격장으로 가서 총을 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진술을 하던 도중 충격적인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됐는데 그건 그들의 행방을 찾기 5개월 전에 이미 데지레와 솔이 경찰에 캣토레스를 신고했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고는 경찰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은 거의 반년 동안 더 그 끔찍한 생활을 해야 했던 거죠.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캣토레스는 인신매매와 의료 사기 혐의 등으로 인해 브라질로 추방돼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퍼지고 얼마 뒤 저는 기가 찬 소식을 듣게 됐죠. 그건 20명 이상의 여성들이 캣토레스에게 사기를 당했고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착취를 당했다는 신고를 해왔다는 거였습니다. 2022년 12월 지옥에서 벗어난 데지레와 레티시아는 브라질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지옥을 만들고 여자들을 그 속으로 밀어넣은 캣토레스는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했는데 BBC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캣 토레스는 자신은 인신매매를 하지 않았고 누구도 노예로 부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집에 다른 여자는 살지도 않았다고 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They are saying she is a danger to society because she can change people's mind with her words. Can you? You tell me, can I? I hope I can. 이 충격적인 사건이 가장 안타깝고 또 화가 나는 점은 캣 토레스가 누구보다 취약한 상황에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하는 모든 말에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들을 말이죠. 그녀는 수십 번의 코칭 세션을 하면서 분명 자신의 말과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이 비열한 범죄의 생존자인 데지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돼 같은 종류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했죠. 캣 토레스가 자기 자신을 지칭했던 그의 추종자들이 진정으로 말한 구루라는 존재는 약한 이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이겨내게 하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였을 것입니다.